네,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전략가들 아주 주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자, 오늘은 2024년 2분기 화학업종 실적 공개되는 부분들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동해 심해가스전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는 두 가지 이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글로벌 현황과 미국 당뇨병 학회 관련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차홍선 대표님, 화학기업들의 2024 2분기 실적, 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얼마나 좀 발휘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화학 업종은 상방향으로 올라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납사를 가지고 분해하는 에틸렌 공정을 만드는 납사 크래킹 공정을 갖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2분기 실적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모멘텀이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NCG 크래커 외에 그 특화 제품인 합성 고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호석유 같은 기업인데, 금호석유 같은 기업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2024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분기가 한 25% 이상 영업이익이 확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목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니까 이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돌았으면은 정말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영향을 받고 있는구나. 두 번째 중국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이렇게 쌍방향에서 양 두 가지 축에서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냐 싶어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은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에틸렌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NCG 크래커에서 2024년, 25년에 물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뭐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네. 천연가스를 쓰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동해가스 수혜주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런 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쉘에서 재밌는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수요 지역을 찍었는데, 이게 수요 지역이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4억 톤에서 6억 5천만 톤? 그러니까 6억 톤 이상 이제 증가될 걸로 연간 기준으로 봤는데, 이런 인도,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이런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대폭 큰 폭으로 2040년까지 크게 좋아지죠. 천연가스는 발전하고 이런 난방용 수요 취사용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 지역을 크게 놓고 보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좀 무덤덤하지만은 금리 인하 이슈가 되면은 화학업종한테 크게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 금호석유화학을 필두로 NCG 크래커 쪽에서 제가 볼 때 크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된 실적 현황과 턴어라운드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이번에 2분기에 이제 천연가스 수요 지역의 이제 증가,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를 탑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예, 금리 인하의 모멘텀, 화학업종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아주 주요한 이벤트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금요일이었죠. 대왕거래를 비롯한 유망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라는 방침인데,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어요? 전략회의가 있었고, 금요일날 전략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 보면은 석유공사 그 사장님이 그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이게 가스전, 석유전에서 발표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5대 메이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알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 심해 쪽을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 메이저가 교차 검증을 했다. 네. 그래서 5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첫 번째 기업이
리뷰도 했지만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서 순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해라든지 자꾸 심해를 강조했고 가스를 강조했는데 심해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엑스모빌이 심해 1등입니다. 천연가스는 쪽에서는 쉘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가야 유정 같은 경우 가야나 유정 같은 경우 16%지 않습니까? 거기서 터졌는데 이게 브라질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브라질이 지금 보면은 3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300만 배럴 수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대체할 수 있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기존 그러니까 광고보다 더 이제 속도를 높인다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전략에서는 놓은 게 7월 달에 첫 번째 시추지를 결정하겠다. 12월 달에는 시추지에 들어가겠다. 탐사 시추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메이저의 5군데가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앞서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뭐 가스공사라든지 석유공사가 지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연가스가 75% 정도, 예를 들면은 뭐 75%가 나오기 때문에 한 90조 정도가 매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천연가스 수혜주를 제가 볼 때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업체, 예. 뭐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12불대가 들어가던 예를 들면 가스가 예를 들면 네. 3불대로 투입되니까 이익률 같은 경우가 원가가 30% 이상, 7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큰 폭이 난다. 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7월에 첫 탐사 시추 대상 선정 그 부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이슈도 살펴볼까요? 참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치매 치료제,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저희가 업데이트 방향을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한 기업들을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좀 주목해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일라일릴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 도나네맙이 미국 FDA 자문위원회 이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2월 10일 날 열렸었고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이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는 바이오젠하고 그 에자에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레카네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가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지금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이 경쟁 구도가 먼저 이제 일어날 거죠. 그러면 이 도나네맙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라이릴리는 임상에 있어서 이 알츠하이머 그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임상에서 이 일라일릴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내용이 뭐냐면 인지를 측정하게 되죠. 치매가 되면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실 텐데요. 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죠.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하나로 해서 일라릴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를 사용했다. 다른 지표도 사용했지만 이것도 사용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레카네맙과 이 도나네맙의 이 경쟁 구도에 있어서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제형, 그러니까 지금은 정주지만 나중에 피하주사 아니면 근주 이렇게 해서 발전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제로도 발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를 잘 통과하는 약제들이 개발돼서 이러한 부분들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예. 임상 3상에만 거의 50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 성과들을 좀 듣게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이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에서 주목하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지금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 당뇨 비만약 저력을 알리겠다 해서 이제 출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리고 있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 주목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은 당뇨병 학회죠. 그런데 당뇨병을 넘어서 비만으로 해서 집중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은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이 비만 치료제가 다른 동반 질환의 효능이 좋다. 이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가 이번 이 ADA에서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만에서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비만에 대한 허가증이 있어야겠죠. 적응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되는 동반 질환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낸 대표적인 제품 아니면은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 ADA에서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는 자면서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1차 데이터는 이미 4월에 나왔었는데요. 효능을 보니까 약 한 63% 가까이 효능이 있다더라라는 건 나왔는데 이번 세부 데이터에서는 이 참여한 환자에서 한 51% 이상이 효능을 봤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신장에서 수면 무호흡, 그래서 알츠하이머까지 연장되면서 이 비만 치료제의 확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업, 이 비만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다른 제형, 여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발표하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DA 학회에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출격한다라고 하는데 자, 학회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